박병무와 함께하는 시민경찰 TV. 시민경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6번째 시민경찰 TV 방송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위치하고 있는 드론 스테이션 교육원을 방문해서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 또 경찰 드론의 현주소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박병권 경감님, 또 박민아 교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은 우리 시민경찰TV의 첫 출연이신데 우리 먼저 팀장님부터 카메라 보시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드론 스테이션 교관 박병권입니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저희 드론 교육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박민아 교관님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민하 교관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박병권 팀장님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시고 중앙대 경영학과 졸업, 또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를 졸업하셨습니다. 자격증은 드론 지도 조종자, 또 드론 정비사, 교육사, 또 항공 촬영 전문가 등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또 표창은 경찰청장 표창 등 30여일을 이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박민아 교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플라이디 드론 놀이터 대표로 이제 또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여기에서는 드론 촬영이라든지 편집, 또 실내 체험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또 프리랜서로 드론 학교 강의라든지 교육원 또 이제 교관을 또 이제 하고 계시고 또 항공 드론 촬영 지도사로 또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두 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드론에 정말 전문가들이신데 오늘 이렇게 이제 저희 시민경찰에서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이 드론 스테이션에서는 드론 스테이션 그러니까 이 교육원에서는 어떤 걸 이렇게 이제 뭐 하고 있나요? 저희 드론 교육원에서는 이제 실기 시험 대비해서 실기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그럼 필기 시험 같은 건 어떻게 준비해요?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거든요. 자료를 제공해서 예. 각자 이제 예. 뭐 이렇게 집에서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실기만 여기 현장에 와서 이제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체험 활동도 한다고 했는데 그 체험 대상자들은 누군가요? 체험 대상자들은 이제 유치원 어린이들, 어린이집들, 어린이집, 유치원, 있고, 그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수련원에 이제 수련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되겠네요.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에서 이제 있는 학생들을 선별해 가지고서 만약에 이제 드론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선별해서 또 무료로 이제 체험 활동을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하고 교육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교관님께 이제 여쭤보는데 박 교관님한테 우리나라가 이제 드론이 지금 굉장히 열풍이 일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그 드론은 어디에 지금 활용이 많이 되고 있나요? 지금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촬영. 네, 촬영과 농촌 지역에 농약을 뿌리는 방제. 그쪽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뭐 시설물 점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측량까지도 이제 네, 드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폭넓게 지금 드론이 이렇게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네요. 교관님, 네. 그 드론은 이제 국가자격증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시행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국토교통부 소속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이제 자격증을 이제 발급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그 몇 세부터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자격증은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뉘는데요. 만 14세 이상부터 1종, 2종, 3종 딸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종은 아마 이제 그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 만 10세 이상 10살부터 그러면 13살까지는 그 4종을 이제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은 어디서 또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따로 교육장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만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으면 됩니다. 온라인 하면은 그 아까 시행처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네,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 응시를 해야 하네요. 네, 응시하고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은 수료증을 출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험은 아까 이제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어떤 교재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네. 실기는 여기 이제 훈련장에 와서 맞습니다. 연습을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드론은 어떻게 여기 훈련장에 있는 드론을 가지고 연습하는가요? 네, 아니면은 그 드론 교육원에 다 드론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훈련용이 돼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 우리나라 이렇게 드론 인구가 이제 이렇게 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는데 드론 인구는 지금 현재 얼마나 되나요? 자격증을 그러니까 취득하신 분들. 예. 올해 6월 기준으로 해서는 5만 8천 명이었었는데요. 네. 예, 지금 한 6만 명 넘겠네요. 6만 명 정도 이렇게 그렇게 예상을 하면 되겠네요. 예상합니다. 네, 이제 많은 인구들이 드론 자격증을 지금 취득하고 계시네요. 교관님, 그 드론 비행 구역은 이렇게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뭐 군사 시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드론 금지 구역이 정해져 있고 또 드론 비행 가능 지역도 있고 관제권 근처라든가 원전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드론을 비행하면 안 되는데요. 사전에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는 날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 시설이라든지 네. 원전이라든지 네. 뭐 휴전선이라든지 입대라든지 네.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드론 촬영이라든지 날릴 수 있는 게 금지가 되어 있지만 맞습니다. 사전에 허가를 득하면 가능하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팀장님 제가 듣기는 공역이라는 것도 들어봤는데 공역은 뭔가요? 예, 공역에는 이제 관제 공역하고 네. 그 이제 통제 공역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관제 공역에는 또 관제권과 관제구가 있습니다. 근데 관제권은 이제 비행장 주변 그 주변을 저기 항공교통 안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제구역이라는 게. 예, 그럼 비행장 주변에 이제 반경 9.3km 이내를 말하는 거고요. 관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지표면이나 수면으로부터 뭐 이제 200m 이상 그 높이 공역을 갖다가 이제 교통 안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 놓은 지역을 관제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항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이제 안전을 위해서 그 공역을 설정해 놓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통제 공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뭐 서울이나 이제 뭐 휴전선 지역을 지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또 통제 공역이 그건 통제 공역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교관님, 네. 그 택시 드론도 이제 생긴다는 이야기를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어떤 택시 드론을 운영할 어떤 계획 같은 것도 있어요? 현재 2030년까지 네. 김포공항 근처나 인천공항 근처에 드론 택시 스테이션을 구축한다고 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말 드론 택시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겠네요.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드론으로 이렇게 이제 배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혹시 그런 게 우리나라 사례도 있습니까? 최근에 본 뉴스로는 저 가평 지역에 워낙 이제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배달이나 배송이 어려운데 드론 회사와 그 편의점 회사가 이제 협력해서 뭐 생수 배달이라든가 이런 생필품들을 이제 배달해 거기 주는 드론으로. 가평 지역이 이제 이렇게 광범위 넓다 보니까 네. 펜션 지역. 그런 데는 이제 이렇게 펜션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거, 생수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드론이 갖다 이제 주고. 배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일단은 이제 간단한 배달 간단한 서비스가 배달 가능하네요. 아직까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활성화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 그 박경감님,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은 지금 현직 경찰관으로 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드론과 인연을 맺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2006년도에 이제 처음 드론을 접하게 됐는데요.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놀아줄 생각에 이렇게 해서 하다가 같이 날리다가 이제 공원에서 날리다 보면은 이제 그런 발상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제 업무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 완구형으로 이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드론을 같이 이렇게 놀다 보니까 우리 경찰 쪽에도 이게 드론이 도입되면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또 생각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직업 의식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드론 이게 자격증을 여러 가지를 다 취득하셨네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재는
또 이제 드론 또 이제 교육원의 교관으로 또 이제 활동도 하고 계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 경찰에 저도 이제 드론을 이렇게 도입하고 드론 전문가들을 도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17개 시도 경찰청에 내가 볼 때는 드론 전문가들을 이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아마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활동은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요? 그분들이 이제 경기 남부경찰청을 기준으로 해서요. 네. 저 정보와 장비계에 소속이 돼 있고. 예, 소속이 돼서 그럼 일반 공무원으로 들어오시는 일반 공무원으로 두 분이 이제 들어와 예, 계시고. 예, 채용해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장비 관련해서 그리고 또 우리 경찰관들의 그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인프라를 구축을 해가지고서 우리 경찰관들 중에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갖다가 인력 풀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서 혹시 유사시에 대비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비도 새로 도입된 게 이제 그 차량 내부에 모든 시스템이 다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드론을 장착한 그런 또 이제 관제 시스템 같이 다 이 화면으로도 이게 우리가 육안으로도 할 수 있게 거기서 지휘 통제할 수 있게 지금 내가 팀장님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그 이태원 참사에 그 희생되신 분들이 또 이제 이렇게 또 떠오르네요.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차에 드론이 탑재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번에 그 이태원 용산 현장에 보내가지고 드론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더라면은 사전에 이 정도는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야, 좀 아쉬움이 크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뛰는 경찰관들이 없기 때문에 드론을 이렇게 관리하고 오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드론 활용을 못한 거죠. 이제 타 부서가 있거든요. 네.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방이나 아니면 산림청 아니면 또 타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 기관에서는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인데요. 아직까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경찰 현장에서는 지금 활용하는 게 좀 그게 좀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긴 한데 아직 좀 그 시스템이 제대로 그 인력 구성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제가 볼 때는 시도지방경찰청에 한 사람을 둘 게 아니고 최소한도 드론 전문가들을 경찰서 단위로 한 명씩을 줘야 제대로 이제 이게 운영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로테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제 예를 들어서 교대식으로 할 수 있게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팀장 입장에서 이제 경찰의 드론이 현 주소가 제가 보니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드론으로 우리 경찰 치안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원지 같은데 저수지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나 아니면 커다란 하천에서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 가까운 파출소에서 만약에 그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직원만 있으면은 그렇게 또 저수지 있는 데는 비치를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물에 빠졌다 그러면은 5분 안에 튜브를 달고서 현장에 가서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드론으로 사람이 이동 가능한가요? 튜브를 떨어뜨리는 튜브를 떨어뜨려 주면은 거기가 카메라까지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점으로 바로 가서 정확한 지점으로. 그렇죠. 야. 그리고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가 사람을 대피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만약에 드론을 띄워서 이제 소방도 같이 하지만은 그 현장 주변도 정리를 해야 되고 안에 그 드론을 통해서 열화상 카메라나 아니면 뭐 감지해서 사람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서 바로 뭐 어떤 상황에서도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실종자가 치매노인이나 아니면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그 드론을 띄워서 그 숲속이나 뭐 아니면은 계활지 같은 데는 그런데 보면은 그거를 열화상 카메라로 감지가 돼 가지고서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지 아니면은 뭐 그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지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수색을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직 경찰관으로 이제 근무했던 그 남양주 경찰서 이제 사례를 들면은 그 남양주하고 이제 구리 쪽에 그 드론 동호회 이제 드론 동호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그 팔당대교에서 이제 투신 자살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시신을 이렇게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그 가장자리가 다 이제 얼음이 이렇게 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소방 그 구명정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없고 해서 저희 드론 이제 동호회 그 회원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촬영을 통해서 그걸 발견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얼음을 깨고 가서 이제 시신을 인양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드론이 우리 경찰 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노인이 가출했다라든지 또 어린 실종자가 발생했다라든지 자살자가 또 이렇게 이제 어디를 배회한다라든지 또 아니면 밤에 그렇게 어떤 골목길이라든지 절도행위라든지 빈집털이를 하기 위해서 배회하는 어떤 범인들이라든지 그런 예방 활동 가능하겠죠. 네. 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드론이 우리 경찰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이게 장비가 되겠네요. 앞으로 이제 드론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교통단속도 하죠. 예, 교통단속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재미난이라는 뭐냐면은 산 같은 데나 그 농촌 지역에서 도박을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이제 드론이 그 사람들이 이제 경계를 하기 때문에 드론을 띄워서 그 위치하고 그 인원수 그리고 차량 같은 거 다 방향할 수 있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양주에서 또 이제 근무할 때 보니까 이게 이제 도박꾼들이 어디에 이제 그 산 속에 있잖아요. 네, 산도박이라고 그러죠. 산 속에 그 비닐하우스 같은 거 해놓고 이제 거기 가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일일이 들어가기는 힘드니까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차량이 주차됐으라든지 그리고 이제 확인하면 인상 차기는 확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접 촬영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야, 이렇게 다양한 앞으로 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경찰 체험 활동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집회 시위의 치정도 이제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 범죄 예방 또 이제 그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것도 할 수 있나요? 테러 같은 것도 이제 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신변보호 요청이나 뭐 아니면 요인 경호를 위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 드론이 우리 경찰에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도입이 돼서 진짜 우리 치안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눈부신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원에서도 좋은 분들 많이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 교관님, 네. 경찰 이렇게 이제 드론으로 이제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또 촬영도 하고 하시잖아요. 네. 혹시 이제 드론을 가지고 혹시 봉사활동하는 일은 없나요? 실제로 제가 현재 소속돼 있는 그 봉사 단체 중에 한 군데가 민간 실종자 수색 드론 봉사단. 수색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네, 내용들이네요. 봉사 단체에 지금 소속돼 있는데요. 실제로 작전에 투입된 적도 있었습니다. 아, 어디 쪽에 지역에? 그 한강 쪽에 그 실종자가 발생해서 그쪽에 경찰 인력과 이제 소방 인력이 먼저 투입이 됐는데 수색을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드론 그 봉사단 한 20여 명 정도가 같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네, 수색을 해서 안타깝게도 찾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같이 이제 협업해서 한 또 이제 그런 경험도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팀장님, 드론이 이렇게 이제 좋은 역할을 하는 것들, 우리가 사람을 찾고 또 아니면 아까 측량을 하고 또 이제 그 배달을 또 서비스도 하고 또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그 뉴스에 보면 또 좋지 않은 또 이제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드론으로 타인의 신체를 이제 동의 없이 촬영해가지고 유폐해서 그 처벌받는 그런 것도 뉴스에 나오던데.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같은 데서 촬영을 하다가 이제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게 이제 이게 좀 높은 고층이 되겠죠. 아파트가 이제 근데 드론을 띄워가지고 어떻게 또 카메라를 정착을 했겠네요. 예.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다가 이제 그 드론이 추락하는 바람에 이제 40대 2명이 이제 또 다쳤어요? 검거되는 그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은 그러면은 그 드론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그 사생활을 이렇게 침해를 한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걸로 처벌을 이제 받고 그건 유포를 했는가 보죠?
유포는 안 했어도 촬영하는 그 자체가 또 이제 법에 저촉이 되니까 카메라를 이용한 그 촬영이기 때문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거기에 또 이제 딴 범죄하고 법률이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생활 침해. 같이 병합되는군요. 비밀 침해죄가 두 가지가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은 이제 사생활 침해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네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네, 이걸 꼭 우리 시청자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드론을 달리다 보니까 이상한 모습들이 보인다고 해서 그걸 촬영하면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항공 촬영을 이제 허가를 받으면 교관님, 혹시 그 비행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는가요? 아니에요. 그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드론 비행 허가도 받아야 되고 촬영 허가도 이제 별개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어디서 받습니까? 온라인 사이트 드론 원스톱이라는 곳에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그러니까 촬영 허가와 비행 승인을 같이 받아야 한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까 이제 우리 그 팀장님께서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완구류 그 드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취미생활로 시작한 게 지금은 드론 전문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드론으로 이제 그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아마 한정이 됐을 것 같아요, 장소가. 그래서 이런 것을 자유롭게 그 날릴 공간 같은 것이 있나요, 장소가? 서울에는 광나루 한강공원에서는 자유롭게 드론을 그 신고 없이 날릴 수 있고요. 또 다른 곳은 가양대교. 가양대교 주변 신정 비행장이라고 있고요. 비행장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별내 IC 별내 IC 인근 쪽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장소를 비행을 할 수 있는 곳을 알고 그 현장으로 가서 비행을 이렇게 취미생활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지정된 장소에. 근데 이제 아까 드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드론은 항상 좀 위험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장난감 드론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사무실에서라든지 아니면은 밖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비행을 시키고 이렇게 제 앞에다 이렇게 또 이제 정차할 수 있도록 하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드론이 이제 큰 드론, 무게나가 있는 드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잘못 날리다가 그게 갖다 이렇게 추락을 했다. 그러면 남의 어떤 그런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 옆으로 떨어진다든지 사람을 또 이렇게 떨어지면은 부상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건 상당히 심각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 어떤 본인이 그 보상 변상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혹시 그 보험사 같은 데서 이런 보험도 취급을 하고 있나요? 네, 지금 각 보험사마다 드론 관련된 상품들이 있고요. 뭐 원데이 뭐 보험도 있고요. 그러면은 하루 이렇게 드론을 이용할 때 하루 이렇게 보험을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남의 차를 운전할 때 이제 보험 들듯이 똑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될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 그 조종자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 준수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드론을 만약에 뭐 그 비행을 한다라면은 우선 가시권 내가 볼 수 있는 그 가시권 거리 내에서 조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특히 또 음주가 0.2 이상 되면은 또 안 되기 때문에 처벌받기 때문에 그것도 음주도 안 되고요. 가시권 내에서 하고 음주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이나 이제 관제권 저 비행 금지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는 그런 지역에서 또 비행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도가 150m 이상에서 그러면 땅에서 지면에서 150m. 아니 더 이상 날리면 안 되는 거예요? 땅에서가 아니라 그 비행을 조종하는 그 현 위치에서 150m. 그러면 이제 산에서 올라가면 우리가 산이 이제 해발 만약 500m다. 그러면 그 500m 그 부근에서 150m. 팀장님 그리고 교관님, 우리가 지금 드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드론은 또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비행하는 모습을 봐야 제대로 또 이제 드론을 체험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대답 마치고
우리 훈련장에서 드론 비행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민경찰 TV를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드론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팀장님부터. 예. 그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관심 영역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출발하는데요. 그리고 그런 이제 드론을 날리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이나 뭐 법규가 있고, 그리고 그걸 또 숙지해서 꼭 준수해야 하고요. 그것도 이제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가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바스의 안전 수칙을 지켜서 경쟁력을 갖춘 그런 유용한 드론 조종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경찰관으로서 우리 경찰관이 또 그 타 부서 같이 가점을 줘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말 그 유용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치안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예. 그렇죠. 지원과 장비 지원과 뭐 인력 증원을 해서 제도적으로 많이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그 팀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경찰 시각에서 바라본 우리 드론 장비의 어떤 도입이라든지 또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저 박 교관님께서 요즘에 이제 드론은 더 이상 아이들 장난감이 아니라 점점 이제 산업화가 된 만큼 이제 드론을 날릴 때 법과 제도를 잘 지켜서 안전하게 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교육원 같은 데 오셔서 이제 교관들 지도하에 안전 수칙을 지켜가면서 드론을 날리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체험도 좀 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경기도 용인 드론 스테이션 교육원에서 진행된 용인 동부경찰서 박병권 팀장님, 박민아 교관님과 함께한 드론 관련 대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드론 훈련장으로 출발! 팀장님, 지금 저기에 놓여 있는 드론은 어떤 드론입니까? 예, 저희들이 여기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방제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드론입니다. 일종 기체입니다. 일종 기체가 되겠고, 그러면은 지금 저기에 지금 있는 드론은 우리 교관님 어떤 드론인가요? 네, 저 드론은 그 4종 드론이고요. 예. 촬영용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10살부터 13살짜리들이 수료증만 가지면은 날릴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드론이 되겠네요. 네네. 자, 그러면은 동시에 우리 방제용 드론과 함께 또 우리 촬영용 드론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이것으로 이제 우리 그 방제용 드론과 또 이제 촬영용 드론에 이 직접 비행하는 모습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산, 양광모. 삶이란 우산을 펼쳤다 접었다 하는 일이요. 죽음이란 우산이 더 이상 펼쳐지지 않는 일이다. 성공이란 우산을 많이 소유하는 일이요. 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일이고, 불행이란 아무도 우산을 빌려주지 않는 일이다. 꿈이란 우산천과 같고, 계획은 우산살과 같고, 자신감은 우산 손잡이와 같다. 용기란 천둥과 번개가 치는 벌판을 홀로 지나가는 일이요. 포기란 비에 젖는 것이 두려워 집안에 머무는 일이다. 행운이란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서랍 속에서 우산을 발견하는 것이요. 불운이란 우산을 펼치기도 전에
비가 쏟아지는 것이다. 희망이란 거리에 나설 때쯤이면 비가 그칠 것이라고 믿는 것이요. 절망이란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산에 구멍이 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